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7장 각 관측과 토탈 스테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관측 기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각 측량이 가지고 있는 측량에서의 어떠한 용도적 의미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각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듯이 어떠한 특정되는 한 점으로부터 한 지점과 한 지점과의 어떤 직선이 있게 되겠고요. 그 직선에 이르는 각을 측정하는 게 각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 점에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 측정 간의 사이를 볼 수 있다. 즉 시준한다는 말을 쓴다 그랬죠. 시준을 할 수 있으면 그 시준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사이각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시준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의 시준을 볼 수 있는 사이에 어떤 지형적인 높낮이에 의해서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각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도 각을 쉽게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되게 높은 정확도로 관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파 거리 측정기, 지난 시간에 거리 측량기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전파나 광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인 전자파 거리 측정기인 EDM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을 측정하는 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측정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이용했던 장치 자체가 뭐 줄자 같은 장치들밖에 이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어려웠었죠. 따라서 높은 정확도를 얻고자 하는 측량에서는 각관측이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광파기에 의한 EDM 거리 측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공위성에 기반으로 한 GPS 측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관측을 많이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본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교과목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격증인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에서는요, 실기시험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각관측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필요로 한 요소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을 관측한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기지점이 되는 두 지점을 하나의 직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기선이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선. 기선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미지점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리 L을 알고 있고 사이각을 측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 각은 삼각형에 의해서 이 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파, 베타고 가지고 감마가 있으면 감마는 180도에서 내가 측각을 이루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각을 빼주기만 되면 감마에 대한 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모르는 미지의 변의 길이인 L1과 L2의 길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연결 관측하고 연결해서 관측하고 나가면서 각각의 측정에 대한 좌표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량 방식인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될 삼각 측량법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각 측량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 별도로 트래버스 측량, 이제 이 챕터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요. 트래버스 측량이라든지 또는 미지점에다 장비를 세워놓고 기지점을 찾아보는 미지교선법이나 또는 반대로 기지점에다 장비를 세워놓고 미지점을 봐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후방교회법이라 불리는 기지교선법 등등에도 일반적으로 각 측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바 같은데 초창기 때 터치부에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떠한 거리를 측정하거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측량했던 모습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미지의 대륙을 서로 영토를 다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리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서베잉 능력, 영어로는 이제 서베이어라고 하는데요. 측량 기술자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링컨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는 측량 기사로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일제시대 때 서울이라고 지금 현재 서울인 경성에서 측량을 토지조사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기관이죠. 일제가 만들어 놓은 양지암 이런 기관에 측량 기사였던 크럼이라는 분이 1899년도에 각 측량하는 모습에 대한 옛날 사진이에요. 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크게 5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각을 측정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각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부터 옆으로 쭉 움직이면서 수평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수평 각에 대한 측정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수평각. 그다음에 연직각도 또 있겠죠. 기준선으로부터 위아래 각을 잴 수 있는 연직각. 이 2가지를 측정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요소는요. 이거를 하나의 측각기, 각을 측정하는 각 관측 기구라고 봅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망원경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망원경의 요소로부터 내가 특정 지점들을 시준할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시준선이, 라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요소이고요. 다음에 이 시준선이 내가 수평 방향으로 각을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한 방향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관측할 수 있게끔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준선이 시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수평 축이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측정할 수 있는 수평 축이 2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다음에 3번째는 이 시준선이 또 우리 연직도 각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할 수 있게끔 특정 지점으로부터 이 연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연직에 대한 분명히 축이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내가 이 망원경을 수평 방향으로 돌릴 수 있거나 연직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정도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된 각을 읽을 수 있는, 각을 특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바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연직 분도원이라는, 연직각을 측정해서 그 값을 읽어낼 수 있는 연직 분도원이라는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수평 방향에 각을 회전했을 때 그 각의 눈금값이 얼마인지를 읽어낼 수 있게끔 보이는 것처럼 수평 분도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뭐 한 25년 전 정도 전에 이제 이 측량 수업을 처음 배울 때는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평 분도원과 연직 분도원을 각을 측정한 값을 직접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공업 시간에 뭐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래서 어떤 관이나 뭐 쇠붙이 같은 거 두께나 내경 같은 걸 관측할 수 있는 자가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생긴 장치에 아들자와 어미자가 함께 존재해서 서로 어미자와 아들자 만나는 눈금을 읽음으로써 세부적인 소 단위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치처럼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측 장비를 먼저 보면 시준선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각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에는 이런 망원경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은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하면서 이 장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직접 대면 강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필치 못할 그림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크게 두 가지의 렌즈 부위가 부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딘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데 눈을 대야 되는, 눈을 접하게 되는 접안경이 있고요. 대상이 되는 피사체나 물질 또는 측점들을 바라봐서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대물경, 이 2가지의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실제로 이 망원경의 내부를 다반경을 통해서 눈을 대고 이 대물경을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지점을 바라봤을 때 그 지점이 정확하게 내가 이 망원경의 가장 중심점이 내가 대상되는 대상 지점의 가장 중심점과 일치돼야 되겠죠. 일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시준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5가지 기본 요소 중에 하나고요. 자, 시준선은 각을 관측하는 장치나 뭐 또는 뭐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수준측량에서 레벨 정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차되는 지점 두 선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교차되는 두 지점의 교차점을 통해 갖고 내가 측점의 위치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준선의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3개로 분할돼서 하시과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러한 형태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시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형태들이 존재가 지금 그림 보인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존재되어 있고요. 어느 거든지 제일 가운데 지점이 내가 목표가 되는 대상 지점으로 시준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교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교차되는 지점. 교차점이 시준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이 시준선이 회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준을 자전하기 위한 수평축은요, 각을 관측하는 장치 하부 쪽에 일단 보통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수평축 때문에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각 관측 기구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수평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망원경이 회전하게끔 되는 회전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망원경은 일단 수평축이 가지고 있는 수평축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망원경의 시준선 축과 수평축은 서로 직교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내가 수평하는 수평축과 망원경을 시준한 시준선 축은 서로 직교가 돼야 되겠죠. 시준하는 축과 그 망원경을 축은 서로 직교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연직 분도원 라고 하는 이제 연직각을 측정할 때 읽을 수 있는 어떤 눈금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내가 각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점을 시준선으로만 방향을 잡고 각을 측정하게 되면 그 값이 다 디지털돼서 이제 패널 위에 뜨게 됩니다. 이 수평축이 일단은 이제 연결되어서 망원경의 시선이 수평일 때 분도원 값은 0이 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즉 내가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해서 연직각을 측정을 할 때 얘와 얘가 연직으로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연직각이 보여주는 값, 위아래로 이어지는 이 각들 값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연직각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이 수평축을 포함한 수평 평면으로부터 이런 수평 평면상으로부터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가는 각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안각, 그죠?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또 내리는 각을 부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음수의 음의 각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연직축은요, 연직 분도원들이 서로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고, 연직축은 크게 단축형, 축이 하나라는 얘기고요. 복축형, 축이 두 개가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축형은 내축과 외축으로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보이는 뭐 축의 그림인데, 단축은 말 그대로 연직축 자체 이렇게 한 선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중축, 이제 두 개의 복축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 형태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중축이 안쪽으로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축형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다음에 분도원 값은 내가 이제 대물 렌즈로부터 어떠한 수평각을 측정하기 위한 수평 분도원이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연직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직 분도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용됐던 각 측량 장비를 전통적 방식으로 쓰는 장치를 트랜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랜싯의 연주축에 직각되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수평각 측정에 이용될 수 있게끔 수평 분도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직 분도원은 수평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각되게 장치에서 연직각의 측정에 이용하게 되고
있고요. 과거에 트랜시시라는 장치에서 일거되던 수평 분도원의 예시가 아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눈금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눈금이 있죠? 이런 눈금들이 있을 때, 이 큰 눈금이 360도의 값을 가져요. 360도 갖고, 도분표의 값은 이 큰 눈금에 대한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교차되는 지점을 통해 가지고 분값과 촉값까지는 못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분까지도 읽었던, 수동을 읽었던 장치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엔 트랜sit, 이제 디오더라이트, 디지털 디오더라이트 설명인데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장치, 각각 측면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보이는 이 트랜싯이라는 장치예요. 보기에도 되게 올드해 보이는 아주 중고 물품 또는 옛날에 앤틱 상품처럼 보이죠. 단순하게 이제 수직과 연직각을 측정할 때 쓰는 장치였고요. 과거 당시에 이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수평 분도원과 수직 분도원들이 서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분도원, 뭐 누분반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서 아주 높은 그 당시에 정확도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다. 수평각과 연직각을 관측할 수 있을 때 사용됐던 장치이기도 하고요. 달려있는 부속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연직각과 수평각을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선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각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또는 연직선을 관측하거나 기포관에 의해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응용할 수 있는 기기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오돌라이트라는 장치인데요. 이제 이 트랜시시라는 장치가 좀 더 진화하죠. 진화해서 최종적인 단계로는 거리와 각을 측정할 수 있는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장치로 진화가 되는데, 이 트랜시시를 가지고 있는 단점 자체를 조금 더 극복해보자 해서 만든 게 디오돌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오돌라이트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링컨 대통령 젊은 시절에 트랜시시를 이용을 해서 각을 측정했던 모습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제 링컨 대통령 시절에는 그 남북 전쟁이 있었나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토지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하고 뭐 하고자 할 때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는 측량 기술자들을 아무래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한 국가를 건설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 측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대우를 받았고요. 페이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오덜라이트 또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라고 되죠. 발음이 T, 그죠? 번데기 발음 나오죠. 그래서 디오더라이트라는 말도 쓰고 테오더라이트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 교재에는 디오덜라이트라고 돼 있어 적었습니다만, 보통은 많이 볼 때 데오덜라이트라고 좀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데오덜라이트는 수평각과 연직각 똑같이 트랜시스 기능과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 측량을 세우는 방법, 측량 기기를 세우는 방법 세 가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정준,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심, 내가 측정하는 지점의 연직선상에 이 측량잡이의 가장 중심점이 일치될 수 있게끔 해주는 센터링 작업이라고 그랬죠. 하고,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을 바라보는 표정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측량 기기를 세우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측각기 장치에는 이 두 개, 정준을 할 수 있는 정준 나사가 달려있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포관들이 있습니다. 장치에. 이 기포관들의 기포가 정 가운데 올 수 있게끔 밑에 달려있는 동일하게 세 개 다 달려있죠. 나사가 달려있는데 이거를 정준 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준 나사를 이용해서 기포관을 정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조정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제 이따 토탈 스테이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옆에 보시면 구심을 볼 수 있게끔, 구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 측량 기기의 정 가운데가 아래로 향하면서 지면에 어디를 위치해서 보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심경이라고 해요. 구심경. 구심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구심경.
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미세하게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미세 조정 나사랑 팍팍 움직일 수 있는 고정 나사, 수평 고정 나사, 그다음에 연직으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직 조정 나사와 그 뒤쪽에 연직 고정 나사, 이런 것들이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을 측정하는 장비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실습해보면서 각을 직접 측정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토탈 스테이션인데요. 이제 지금은 디지털 디오더라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서 트랜시시나 과거의 디오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직각을 읽든 수평각을 읽든 특정하고 나면 그 각을 사람이 직접 읽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 오차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하는 것, 이제, 어떤 측정 좌표에 정확도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측각하는 오차들을 좀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어떤 디지털의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디오드 라이트인데, 토탈 스테이션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EDM이라는 광파기가 디지털 디오드 라이트를 쓰고 있던 시절에 EDM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파 거리 측정기가 나오고 디오드 라이트가 나오고 라이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얘는 각을 측정하는 놈이고 얘는 거리를 측정하는 놈이죠. 각도는 따로 재야 되고 거리도 따로 재야 되고, 그런 불평등한 기능들을 좀 상쇄할 목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나로 합치자라는 거죠. 토탈에서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게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데올라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과 EDM이 가지고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런 토탈 스테이션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데오드라이트나 EDM 장치들은 이제 사장하게 되고요. 이 장비들이 현장에서 측량들을 할 때 많은 점의 평면 위치 XY나 표고좌표들을 계산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지금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측량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이름의 대표적인 장치들, 지금 많이 쓰는 장치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탑콘이라는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GTS102N이라는 장치고요. 보통 기사 시험 볼 때 많이 쓰이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에 소끼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IM101이라는 장치도 있고요. 이것도 약간 저가형으로 보이죠. 라이카라는 회사, 아주 우리 과에도 이 비슷한 것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장비를 하나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디지털 패널 자체가 넓고요.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되게 정확한 기능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라이카라는 회사의 TS10이라는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0.5초 정도까지나 또는 0.1초까지 최소한 읽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한, 어마어마하게 미소한 각. 우리가 0.1초라고 치면은 1도가 이 둘레를 360개로 쪼갰잖아요. 그게 하나 읽을 수 있는 게 1도였고, 그걸 또 60개로 쪼은 게 1분이었고, 그걸 60개로 쪼갠 게 1초였는데, 그거를 다시 10개로 쪼개서 읽을 수 있는 각을 측정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 정도의 각이라면 내가 각 잴 때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이 각이 흔들리게 될 정도로 아주 민감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2학기 실습할 때 토탈 스테이션 여러분들이 만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학과 여러분들 실습 장비로 구비해 놓고서 가지고 있는 토탈 스테이션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장비 하나를 꺼내 봤어요.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 구조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각을 재는 장비의 기능과 그다음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의 기능 자체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장비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에 대한 종류들이 많아서 묵직합니다. 묵직한 것들을 좀 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부에는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손잡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을 측정하거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준을 할 수 있는 시준선이 안에 내장이 되면서 40개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물 렌즈 또는 내가 눈을 대야 되는 더반 렌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량 이 장치의 가장 중앙심부가 지표면의 가장 중심부에는 연비점과 같이 있을 수 있게끔 구심을 볼 수 있게끔 구심 작업을 위한 구심병이 달려 있고요. 또 전자장치다 보니까요.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커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양옆에 버튼을 두 개 누르면서 빼면은 배터리 커버가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꺼내서 쓰지 않을 때는 충전을 해놓고 사용할 때는 다시 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뒤쪽에 앞쪽이나 뒤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키보드가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좋은 장비인데요. 좋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널에 내가 관측하는 관측점에 대한 위치를 그림을 이렇게 사진으로 거리가 얼마인지 위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방향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 표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창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인데 약간 간소하게 표현되는 표출 장치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연직각을 측정을 할 때 연직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장치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연직각을 측정하는 이 장치가 그거를 조정해 주기 위한 상하 고정 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양옆으로 이 장비가 회전하면서 수평각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평 고정 나사가 옆에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 고정 나사와 수평 고정 나사의 안쪽 부위를 손대게 되면요. 아주 미소하게 상하로 움직이든지 좌우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수평 미동 나사, 미동, 쬐끄맣게 움직이는 것을 미동이라고 해요. 미동 나사도 안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관측하는 장비 자체가 관측 지점에서부터는 무조건 수평면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중력의 방향의 수평면을 이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포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도 위에 이렇게 장비 장치에 아날로그 방식 기포관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안에서 기포가 맞춰진지 안 맞춰진지 디지털로 표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장치하고 있는 토탈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해주기 위한 장비로서 아래처럼 이 정준 할 수 있는 정준대에 정준할 수 있는 나사 세 개가 이렇게 장치되어 있다는 거. 이게 토탈 스테이션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계 측정을 좀 앞서서 이제 데오돌라이트나 이런 토탈 스테이션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SNS를 통해 가지고 대면 강의 실습을 좀 집중 강의를 해볼 수 있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안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토탈 스테이션 장비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좋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이제 웅주대학교의 한승희 교수님이 세우는 방법들을 녹화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 수업 뒷변에다 붙여줄 테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일단은 나중에라도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일단 이미지상으로도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그 동영상 내용들 좀 보도록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토탈 스테이션이다 보니까요. 그 토탈 스테이션을 어떻게 해서 또 거치하고 이런 부분들 디지털 데오드라이트 말고요. 그것들을 또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덧붙여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듣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각 측량을 하려면 기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기계를 정치한다 그러죠. 정치라는 것은 구심 센터링과 수평, 레벨링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일 먼저 기계의 다리를 고정나사를 푼 상태에서 적당한 높이를 이렇게 맞춥니다. 보통 이제 자기 턱 정도 되면 적당한 높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고정나사를 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센터 라인이 있어요. 센터 라인인데, 기계를 세우기 전에 이 정륜 나사를 돌려서 센터 라인에 전부 맞춰서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세웁니다. 측점 주위에 다리 하나를 고정시키고 정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적당히 밟아 누르고, 정삼각형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측점과 각 삼각의 거리가 거의 같게 세워두면 이것이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놓고 구심경으로 한번 측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보이도록 삼각을 이동을 해서 측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당길 때는 삼각을 벌리면서 당겨줘야 되고, 밀을 때는 좁히면서 밀어줘야만 수평이 유지인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측점을 한번 찾아서 놔볼게요. 측점의 중심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계의 수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구심도 지금 맞고 수평도 대략 맞는 상태로 기계를 개점에 세워놓는다. 지금 구심경을 보니까 구심경의 센터 서클이 지금 선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구심경의 센터 서클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구심경의 센터 서클이 선명해 보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상의 측점도 이 초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다음에 구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구심이 대략 됐기 때문에 이제 수평을 한번 맞춰볼게요. 수평을 맞출 때는 삼각 3개 중에 2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두 개의 기포관을 평행하게 놓고 다리 길이만 가지고 기포관이 가운데 오도록 맞추는 거예요. 자, 기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포 왼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이쪽 다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한쪽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고정나사를 풀고 기포가 가운데 오도록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포가 지금 움직이죠. 기포가 지금 가운데 왔어요. 가운데 왔으면 그 상태로 살짝 고정나사를 잠궈주고 그 다음에는 2개의 삼각의 직각 방향으로 기계를 회전을 이렇게 시킵니다. 2개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기포가 또 센터에 오도록 길이를 맞추는 거죠. 지금 기포가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역시 고정나사를 풀고 기포가 가운데 올 때까지 살짝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잠고 다시 구심을 한번 보겠어요. 이게 기계를 좀 움직였기 때문에 구심이 틀어졌겠지? 그래서 구심을 봤더니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고정나사를 풀고 기계를 약간 이동을 해서 구심을 다시 하게 되죠. 이렇게 잠고. 자, 일단 이제 센터링과 레벨링, 그러니까 구심과 정균이 대충 됐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균 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다시 맞출 거예요. 자, 3개의 정균 나사 중에 어느 2개를 선택해서 역시 평행으로 기포관을 놓습니다. 이렇게 정균 나사하고. 그래서 정균 나사를 돌려서 기포가 가운데 오도록 하는데, 이 기포가 움직이는 방향은 왼손 엄지손가락 가는 방향과 똑같으니까 대칭으로 밀어줘서 기포가 가운데 오도록 맞춰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또 직각으로 기계를 돌려놓고 나머지 정균 나사 하나만 갖고, 이 2개 손대지 말고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기포가 센터에 오도록 조절하죠. 오케이. 자, 이제 정륜 나사를 가지고 이제 수평을 맞췄는데, 그러면 결국 정륜 나사를 움직였다는 얘기는 기계의 연직축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센터링이 또 빗나갔을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구심을 체크를 한다. 구심한테 역시 조금 더 틀어졌죠? 그래서 다시 센터를 정확히 맞춘다. 자, 고정 나사를 풀어서 지금 또 기계를 움직였기 때문에 또 수평이 또 안 맞겠죠, 또. 그러면 다시 정준 나사를 이용해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전 단계에서 대략 수평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단계는 약간만 움직여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좌우 또 직각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직각으로 돌려서 나머지 하나 가지고 센터. 자, 양쪽 다 기포가 가운데 왔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구심을 체크한다. 이상 없죠. 퍼펙트하다. 이게 이제 기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를 반복하면 구심과 수평이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기계를 세웠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각을 재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점, 여기 A점이고 B점이다 그러면 B점 방향에 기계 스위치를 켜야 되겠지? 기계 스위치 켜고 자, 망원경도 한번 세팅해주면 각도가 지금 천정각과 수평각이 지금 다 나오죠? 이 상태에서 B점을 시준을 하죠, 이렇게. 자, 가늠자의 삼각형이 측점을 향하도록 놓고 망원경으로 측점을 바라보면 망원경 안에 측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수평 고정, 망원경 고정 나사를 잠고 미동 나사를 통해서 십자선 중앙에 정확히 핀의 머리가 센터에 오도록 시준을 합니다. 그렇게 시준이 되면 이제 리셋을 시켜서 0도 0분 0초를 만들죠. 그 다음 수평 고정 나사를 틀어서 이제 C점으로 가요. C점으로 회전하죠.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C점도 가늠자의 삼각형으로 위치시키고 망원경 초점 조절 나사로 측점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 나사를 잠고 미동 나사로 측점을 십자선 중앙에 측점 머리가 오도록 정확히 놓죠. 자, 현재 지금 103도 00분 00초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수평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측량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